안녕하세요. 장동호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5월 30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635.44포인트 1.56%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 급등 여파 등에 외국인이 7,839억 순매도, 기관이 4,484억 순매도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하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은 831.99포인트 0.77%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이 순매도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404억 순매수, 기관은 209억을 순매수하였습니다. 미국 개인 소비 지출 PC 지표 발표를 앞두고 개인 소비 PC 발표는 이제 내일 저녁에 발표가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 발표를 앞두고 또 간밤에 끝난 뉴욕 증시가 국채금리 급등한 여파로 하락하면서 우리 시장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2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는데 이 코스닥은 다만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유지하면서 830포인트는 지켰습니다. 지난밤에 미국채 10년물 입찰에서도 수요가 부진하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4.6%대를 돌파하면서 리스크 회피 심리가 강화됐습니다. 업종별로 또 대부분 업종이 하락하는 가운데 2차전지 주요 종목은 신용등급 하향 여파로 이틀 연속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상승했던 방산자 섹터도 조정 구간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9.40 1.05%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미국 국채 금리 급등 여파 등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테마 시황은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는데요.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 개선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고 또 중소기업의 화장품 수출 호조가 부각이 되면서 한국 화장품 제조, 신고가, 선진 뷰티사이언스, 잉글우드랩, 에이블 CNC, 한국 콜마, 아모레치, 코스메카 코리아 등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흐름이 좋았고 또 흥성그룹 상한가, 오가니티 코스메틱 상한가, 이시스트 아시아홀딩스, CXI, 로스엘 등 국내 상장 중국 기업들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또한 롯데관광개발, 파라다이스 등 일부 여행 카지노 등의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의 테마들이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한중 정상회담이 4년 반 만에 개최됐는데 양국의 교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이제 26일 날 윤 대통령이 이제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리창 총리인데요. 한중 FTA 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8년 만에 2단계 FTA 협상이 재개되면서 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교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지난 28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14년도 1분기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이 올해 이제 이 중소기업 수출이 277.6억 달러로 나타났는데 작년 동기 대비 3.6% 늘어난 수치로 작년에 4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연속 증가세라고 합니다. 특히 화장품 수출이 작년에 같은 기간보다 30.1% 증가하면서 15억 5천만 달러 기록하면서 판매 품목 중 1위였고요. 역대 1분기 중 최고 판매액이라고 합니다. 이 대기업 화장품 수출액은 16.4% 감소하며 화장품 총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67.4%로 작년보다 4.5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국가별 화장품 수출액은 중국이 2억 8천만 달러, 미국이 2억 7천만 달러, 일본이 1억 7천만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중국은 2.9%, 미국은 60.5%, 일본은 18.3%가 이렇게 올랐습니다. 화장품 최대 시장인 대중국 수출이 증가세로 바뀌고 수출 상위 10개국 중 8곳에서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면서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접근이 다양해지고 작년에 경기가 안 좋았던 것과 비교해 올해는 미국 경기 호황도 이어지고 있으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웹툰 관련 종목들이 일부 종목이 상승하면서 또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네이버 웹툰이 6월달 다음 달이죠. 나스닥 상장 기대감에 키다리 스튜디오, MBT, 와이랩, 핑거스토리, DNC 미디어 등 웹툰 관련 종목 상승했는데 차익 실현으로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최근 나인야후 지분 구조 변경 요구 이슈에도 불구하고 주식 플랜 관리자 채용에 나서는 등 IPO 기업 공개 추진이 순항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 웹툰의 미국 본사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현재 주식 플랜 수석 관리자를 채용 중이고 6월 달 나스닥 상장 준비를 위해 현재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를 주관사로 상장 예비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는 상황에 따라서 앱툰 엔터테인먼트가 쿠팡처럼 나스닥에서 이 뉴욕 증권거래소 마켓을 변경할 수 있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한편 네이버 앱툰은 올해 하반기에도 일본과 북미 지역에서 IP, 지식재산권 기반 영상화 작업 속도를 낼 예정이고 7월 달에 앱툰 시네탑 원작 애니메이션 시즌2를 공개할 예정이고 앱툰 이드나와 일본 현지 앱툰 선배는 남자아이를 원작으로 한 애니메이션도 연내 공개하며 북미에서는 왓패드를 중심으로 로우 올림포스와 프리밍 로맨스, 왓패드 웹소설 호크 등을 할리우드 유명 제작사와 협업해 100개 이상의 영상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게임 모바일 관련 종목들이 일부 조금 반등이 있었는데요. 올해 하반기 신작을 통한 성장 기대감에 아이톡시, 크래프톤, T3, 펄어비스, 데브시터즈 일부 게임 관련 종목들이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 게임사들이 올해 하반기 신작을 통한 성장 기대감이 크다고 한 보고서가 얘기를 했는데요. 이 국내 개발사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해외 유저를 겨냥한 PC, 콘솔 게임이나 모바일 플랫폼에서는 대중성 높은 캐주얼 장르가 유의미한 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밝히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모바일 MMORPG 수요가 감소하고 다양한 장르도 수요가 분산됨에 따라 해외 개발사들과의 점유율 경쟁이 불가피하고 생존할 수 있을 개발력을 갖춘 기업을 선별해서 투자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반기 게임사 투자를 검토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점이 해외 매출 비중의 확대 가능성으로 이제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신작 성과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며 실제로 올해 1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이후 해외 매출 비중이 높거나 해외향 기대 신작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반등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PC, 콘솔과 모바일 간 양극화에도 대응이 필요하다며 물리 엔진 성능 향상으로 PC, 콘솔 게임에 대한 유저 눈높이는 더욱 높아졌고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모바일 캐주얼 게임에 과금 의향이 있는 유저 수는 늘어나만 간다고 언급했습니다. 게임 산업 탑픽스로 펄 어비스와 데브시스터를 신한 투자증권에서는 이제 제시한다고 하는 모습입니다. 펄 어비스는 붉은 사막의 마케팅을 여름부터 전개함에 따라 주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데브시스터즈는 국내 개발사 중 가장 영향력이 있는 캐주얼 IP를 보유하고 있고 6월 쿠키런, 웜의 탑을 시작으로 실적의 퀀텀 접부가 예상된다고 설명하면서 신한투자증권사 보고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IT 대표주 인터넷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국채 입찰 부진 속에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면서 하락했는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전자 등 반도체 IT 대표도 하락했고 또 네이버 인터넷 대표주도 하락,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 미쳐에너지도 하락하고 SK이터닉스, HD현대에너지솔루션, 대명에너지 등 태양광 관련 종목들, 기술 성장 관련주들도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채 물량 부담 속에 미국 국채 금리가 4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면서 지난번 뉴욕 증시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년물과 5년물의 1390억 달러 규모 국채 입찰에서 수요가 약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밤 7년물 입찰마저 미적지근한 반응을 보이자 국채 물량 부담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440억 달러 규모에 진행한 7년 만기 국채 입찰에서 7년물 금리가 4.650%로 650%로 결정됐고 응착률이 2.43배로 2.53배보다 하향을 했고요. 직접 낙찰률도 16.1%로 앞선 6회 입찰 평균 17.6%를 밑돌았습니다. 해외 투자 수요인 간접 낙찰률도 66.9%로 앞선 평균과 거의 차이가 없었고 이에 따라서 소화되지 않은 물량을 딜러가 가져가는 비율이 평균 15.6%에서 17%까지 증가했다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상승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유, LPG, 도시가스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 영향에 SK이노베이션, SOL, GS, SK가스, 국동유화, 대성산업, GSE, 대성에너지 등 정유, LPG, 도시가스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요. 지난밤 뉴욕
그 국제유가가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의 하락을 했습니다. WTI는 0.75% 하락하면서 79.23달러에 마감했는데 국제유가가 오펙 플러스의 감산 조치 연장 전망 등의 이거래일간 4% 가까이 상승하면서 지난밤에 일부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된 모습을 보였으며 한편 오펙 플러스 회의가 오는 2일날 6월 1일부터 진행될 예정인데 시장에서는 이번 회의에서도 감산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 불확실성 속 원유 수요 둔화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도 국제 유가의 하락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준은 또 5월 베이지북에서도 비관적인 경기 전망도 다소 늘었지만 미국 경제는 대부분 지역에서 살짝 혹은 완만하게 확장했다고 평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동호 미래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